예, 저희가 신구약 중간세를 보면서 참 많은 제국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벨론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살펴봤고, 또 그 중간에 쓰러져간 메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가, 그래서 그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마따디아로 시작된 그러한 유대 하스몬 왕조의 시작, 그리고 유다, 세 번째 아들인 유다가 마카비라는 그러한 별명, 망치, 쇠망치, 망치질하는 자, 이런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다에 의해서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를 따르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카비가 죽은 이후에 요나단, 그의 형제 막내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가 또다시 마침내는 시몬이 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 그리고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리고서는 이제 요한 힐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안티고누스까지, 동그라미 친 안티고누스까지가 이것이 하스몬 왕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하스몬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즉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시몬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됐던 이 요한 힐카누스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유대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왕가인데,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시몬의 셋째 아들, 그는 매우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주전 125년에 에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둠의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 지역의 모든 남성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바로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표에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5번 자리에 있는 요한 힐카누스 옆에 안티파스라고 기록해 놨죠. 예, 그 안티파스. 그 안티파스가 요한 힐카누스 시대에 결국은 이렇게 에돔 지역에서 정복당한 사람으로서 유대인 되기를 희망했고, 또 그러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의 편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의 관할권을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두메의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역시 매우 정치적이고 그리고 목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파스가 요한 힐카누스의 세력 아래에서 이두메 지역, 이 에돔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안티파스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티파터인데, 이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아서 마치 유대인처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 그 요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둘 사이에서 하스몬 왕조의 후계자가 되려는 그러한 암투가 일어납니다. 아주 심각한, 대략 한 6년에 걸친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요한 힐카누스 2세와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제가 끌까요? 예, 안 되네요. 표에 보시면 로마 폼페이우스 옆에 안티파터 있고 요한 힐카누스 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있지 않습니까? 그 둘,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에서의 힐카누스와 하스몬 왕조에서의 아리스토블루스 둘이서 결국은 왕좌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6개월이나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요한 힐카누스 2세 편에 안티파터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때에 요한 힐카누스 2세가 안티파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이 안티파스를 요한 힐카누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안티파스를 이두메의 그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역시 힐카누스 2세도 안티파터 그 아들을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관할권을 다 내준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유대 지역을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에돔 지역은 이 안티파터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주전 67년경에 힐카누스 2세가 그만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의 그러한 왕위 경쟁에서 지고 맙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힐카누스 2세가 결국은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 로마와 얽혀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6년여에 걸쳐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의 간섭이 있는데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드냐? 바로 이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누구를? 바로 이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때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하고 또 사두개파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고 그리고 권력에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빌붙어 살던 사두개파, 그들이 좀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리스토블루스 편에 섰었는데 그만 힘센 로마가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닌 이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힐카누스 2세가 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된 거죠. 사두개파도 역시 있었습니다만 성전 중심으로 약간의 수,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바리새파다. 이때 그러니까 이 두 왕의 싸움에서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패함으로 힐카누스를 지지하던 바리새파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폼페이우스의 힘입어서 등이 없고 그리고 힐카누스 2세가 계속해서 왕조를 차지하고 동시에 그의 편에 붙었던 바로 이 안티파터 역시 힘을 유지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로마에서 암살을 당하죠. 이렇게 되자
정말 이 정치적으로 이 좋게 말하면 지략이고 아니면 꾀가 많았던 그 안티파터는 즉시 그 당시 로마서에서 가장 힘이 있다 하는 카이사르와 친분을 맺고 그 편에 붙어버리고 또 그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터는 로마로부터 오히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잇는 정권, 이 권력의 줄을 정말 잘 탄 거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와 친분을 맺고 그리고 나서 안티파터는 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얻게 되고 그리고 각종 세금도 면제받았고 더더군다나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행정관이라는 것은 징수원을 얘기합니다. 징수원. 그러니까 로마 세금을 걷어서 올려주는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이 안티파터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고 그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죠. 예전엔 에돔, 이두메 지역에 한했는데 오히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이 카이사르의 힘까지 업으면서 결국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행정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 총독으로 BC 55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안티파터는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한 것만 들어도 이 사람은 로마에 정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가문이 큰 이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장남 파사엘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헤롯은 갈릴리 총독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25살이었고 이 헤롯이 바로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안티파스에서 안티파터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헤롯 1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하스몬 왕조가 여전히 통치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헤롯 1세까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동그라미를 쳐들인 안티고누스에서 그만 하스몬 왕조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헤롯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거기도 계보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이런 정도로 알아도 괜찮습니다만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 헤롯 왕의 계보는 이게 표를 만드셔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헤롯, 저 사람도 헤롯, 이놈도 헤롯, 저놈도 헤롯 다 헤롯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헤롯이 누구인지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하면 이게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이 헤롯 왕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제국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운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제가 드린 지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쯤에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어디쯤 되는가 하면 수도 현, 바그다드 부근이라고 하는 그 현자 부근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파르티아 제국 역시 로마에 큰 위협을 주는 한 제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의 싸움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군사를 이기는 전투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파르티아 제국이 꽤 힘이 있었는데 이때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제 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로마 폼페이우스 있는 그 노란색 줄의 끝부분 보면 10번이죠. 10번 동그라미, 그렇죠. 10번 맞죠. 동그라미로 보면 10번에 해당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아까 힐카누스와 계속 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 하에서 왕권을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를 친 안티고누스가 유대 땅을 침공해온 이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얻어서 힐카누스를 제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안티고누스가 이겼다면 여기서 피를 봐야 될 사람들은 요한 힐카누스뿐만이 아니에요. 그 편에 붙어 있었던 헤롯 왕조들도 역시 피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를 보게 됩니다. 이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실제적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승리를 하면서 요한 힐카누스 2세도 체포하고, 그리고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었던 이 파사엘도 체포를 합니다. 이 두 명을 체포를 했는데 포로로 잡은 다음에 잡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힐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귀를 자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안티고누스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일이었어요.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카누스의 귀를 자르면서 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안티고누스가 자신이 제사장 겸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파사엘도 잡혔는데 이 잡힌 파사엘이 동생 헤롯에게 도망갈 것을 이야기하고 도망가라고 말하고, 이 헤롯은 피난을 갑니다. 로마로 도망을 가죠. 로마로 잘 도망갔다, 살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형 파사엘은 돌에 머리를 쪄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왕가가 끝나질 않고 여기에서 도주한 헤롯 왕 한 명이 남게 돼요. 그래서 다시 헤롯 왕가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안티고누스가 유대인의 왕도 되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도망간 헤롯이 로마의 원로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원로원이 어느 만큼의 지원을 하느냐? 보병 3만 명, 6,000개 전차를 지원해 준 거예요. 실제 로마 군사를 투입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고, 아주 맥없이 안티고누스는 여기에서 이제 끝장을 당하게 됩니다. 재탈환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법은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왕 같은 경우에는 로마로 압송을 해서 정식 재판을 거쳐 죽이는데, 이때 헤롯이 불안했던 거예요. 야, 이 안티고누스가 로마에 가서 또 정말 뇌물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석방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정말 큰 뇌물을 보내서 결국은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이 안티고누스가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만 것입니다.
126년 만에 막을 내린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대략 한 80년 정도가 전혀 외세의 어떤 침략이나 또 혹은 지배를 받지 않은 순수한 독립된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하스몬 왕조의 이러한 투쟁과 그로 인한 왕가가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운동도 한때 일어났고, 그러면서 분파가 나뉘면서 바리새파로 나뉘고 사두개파로 나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싫어서 경건한 그런 수도적 삶을 살려는 에스네파로 나누기도 하고, 유다 마카비의 그러한 그 정신을 계승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려는 그러한 열혈당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주류를 이뤄가고, 오늘 내용을 볼 때에 바리새파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이나 또 권세의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전쟁에서 힐카누스가 6년의 내전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던 바리새파가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헤롯은 이미 요한 힐카누스 때에 시작된 안티파스로부터 시작해서 안티파터, 그리고 나서 헤롯 왕 시대에 드디어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세상의 역사 역시 무엇을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러한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본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특히 한국 사람이,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 읊어가면서 이걸 배워야 되느냐 싶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것들까지도 사용하시는구나.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는 일들과 메시아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동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사실 이것 때문에 헤롯 왕가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컴플렉스가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으로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조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이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컴플렉스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컴플렉스에서 나온 그러한 일들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대가 계속 흐르면서 헤롯의 왕가가 이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도,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내용, 그 아그리파 왕은 헤롯의 왕조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 보면 성경을 그냥 똑같은 헤롯 같은 이름 이렇게 몰라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거는 언제 있었던 그 헤롯이구나, 요건 언제 이 헤롯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범죄하는 일들이나 또 혹은
잘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왕조의 이야기, 내용을 이렇게 마지막에 표간인 그냥 순서상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따디아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유다 마카비,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별표는 대제사장을 겸했다는 그런 표시거든요. 요나단은 대제사장으로, 시몬은 역시 대제사장으로, 요한 힐카누스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 역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고요. 알렉산드로 안네우스 왕이면서 대제사장,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자였고요. 요한 힐카누스 2세 대제사장이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대제사장과 왕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힐카누스의 귀를 자르면서 자신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 역시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지금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좀 빠진 게 있다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이러한 호칭들을 살피면서 약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스몬 왕조의 몰락과 그리고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며 시간을 마칩니다. 잠시